최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한국 특집 기사가 세간의 화제입니다. 뉴욕타임즈 특집 기사에서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핵잠수함을 곧 가질 수 있다고 보도해 중국과 일본이 난리가 난 것인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소의 이름이 보통 과학연구소의 이름과 전혀 다르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명명했다라고 주변국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에서 찍힌 위성사진이 공개되며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자 주변국들이 더욱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행보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두 국가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잠수함 개발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흥미로운 특집 기사를 내보내 전 세계의 이목이 온통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그토록 오랫동안 원해왔던 핵잠수함의 문을 새 원자로가 열어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오랫동안 품어온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해왔고 지난 1월에는 핵잠수함 설계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도 핵잠수함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충격적인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힘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 38로스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이 고정된 정박지가 아닌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의 동쪽 끝에 있는 드라이독에 옮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찍힌 사진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있는 드라이독의 잠수함이 외부 선체를 그대로 드러낸 채 이동 크레인이 있는 쪽에 가까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8로스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잠수함의 외부 선체라고 했는데요. 지난 7일 사진에서 드라이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동쪽 벽을 따라 희미한 물체가 보였는데 다음날 사진에는 드라이독에서 물이 빠져나갔고 짙은 그림자로 인해 확인이 어려웠지만 내부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 뭔가 새로운 무기가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시사했습니다. 38로스는 2014년 6월 당시 심포남조선소에 접안된 신형 잠수함으로 확인된 이후 물이 없는 상태로 선체가 관측된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나 수상함들이 드라이독에서 관측된 적이 있지만 심포급 잠수함이 관측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하며 심각한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찍힌 위성사진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경주시에 짓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력 연구소가 민간용이 아닌 군사용 원자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고 2027년까지 선박용 SMR 개발을 위한 7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연구소 이름이 여간 예사롭지 않아 중국과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 중인 소형 모듈 원자력 연구소 이름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로 여타 다른 과학연구소와는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과학연구소의 세종대왕의 이름이나 실학자들의 이름 혹은 특별할 것 없이 연구 분야 이름을 가져다 붙이곤 했는데요. 그런데 문무대왕은 역사적으로 과학보다는 군사적인 의미가 더 강하며 해군 함정에서 문무대왕의 이름을 딴 구축함이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문무대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문무대왕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를 통일시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북한에 대한 통일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의 인연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 중 하나였던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나당 전쟁을 일으켰는데 문무대왕이 당나라 대군을 막아내므로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기조로 볼 때 일각에서는 중국이 주장했던 북한 정부가 붕괴됐을 때 사분할 통제안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사분할 통제안이란 북한 붕괴 후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이 나눠서 통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요. 심지어 중국이 북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제하면서 지하자원이 많은 지역과 동해 진출이 유리한 부분을 가져간다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북한이 붕괴될 때를 대비해 중국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문무대왕 때의 신라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중국의 개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견제입니다.
설화에 의하면 문무대왕은 죽어서 용이 되어 왜구의 침략을 막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경주 앞바다에 해상왕릉을 만드는 등 일본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본의 적의를 드러내는 문무대왕의 이름이 자신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아 하며, 그래서 일본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일본을 견제하는 잠수함에 탑재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는 국내 세 번째 원자력 연구소이며, 다른 연구소와 이름을 비교했을 때 대전 하나로 부산 기장연구로와 비교해 군사적 의미가 많다는 점에서 주변국이 원성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의 군사적 의미를 갖는 것과 착공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밝힌 건설 목적에서 핵잠수함을 위한 시설임을 예측했는데요. 매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명회에서 일체형과 합경수로 종류의 연구로를 건설해 해양동력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 시스템 기술 검증 및 시험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에도 쓰일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반면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반기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호주입니다. 러시아와 호주는 한국의 소형 원전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소에너지 자체는 친환경 에너지로 급부상하긴 했지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선 많은 전력이 필요하며, 그 전력을 만들기 위해 간접적으로 환경 파괴가 일어나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용하면 부족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70종 이상의 SMR이 개발 중이지만 국제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것은 오직 한국의 스마트와 미국의 뉴스케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 8월까지는 한국이 전 세계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그린 수소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국과 연계하고 싶어 했고, 핵 추진 쇄빙선 핵잠수함 등에 들어가는 원자로 설계 제작사인 OKBM의 2017년 연간 보고서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계속해서 일체구조형 원자로 협력을 논의한다는 대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호주도 한국 무기화 기술력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호주가 한국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수소경제 이외의 군사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타진했고, 레드백 보병장갑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더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한국의 잠수함입니다. 섬나라인 호주는 원래부터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스웨덴 코쿰스사와 연계해 당시 최대 규모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계의 기대와는 달리 호주의 낮은 잠수함 건조 기술 때문에 많은 하자가 발견됐고, 이는 호주 해군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데, 스크로에서 물이 새는가 하며 설계 오류로 잠수함 선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 감소에 실패해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현재는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광활한 호주 해역을 지키기 위해 호주 해군은 최신의 잠수함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했는데요. 이에 호주 정부는 2014년에 일본과 소류급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으나 호주 내에서 국내 생산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과 최근에는 소류급 잠수함이 부상 중 상선과 충돌하는 굴욕적인 사고가 맞물려 일본산 잠수함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일원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핵잠수함 도입을 진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프랑스와 미국이 잠시 멀어지는 등 동맹국 간에 많은 문제를 가져와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만약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자체 생산하게 된다면 2043년도에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가격도 기존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 2배가량 비쌀 것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호주가 한국과 손잡고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잠수함용 소형 모듈 원자로를 생산하면 호주 내에서 잠수함의 60% 이상을 건조하고, 이동이 가능한 한국 소형 원자로만 수입해 탑재하는 방식을 취하면 건조 기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잠수함 건조 기술에 자문을 얻어 호주 잠수함을 건조하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으며, 최근 호주의 행보를 보면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호주가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면서 최근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산 무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계속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하루빨리 한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해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